여러분은 학창시절 매일 아침 등교하던 교실을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따뜻한 햇살, 친구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시끌벅적한 폭도하지만 그 익숙하고 아늑한 공간이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밤 여러분이 알던 학교의 잔혹하고 오싹한 민낯을 들추어 보려 합니다. 볼륨을 낮추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고등학교 시절 평생 잊을 수 없는 짝꿍을 만났던 최선보 씨의 제보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저는 부모님의 이사로 낯선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설렘과 긴장감을 안고 교무실로 향하던 첫날 아침이었죠. 복도 저 멀리서 낄낄거리는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소위 일진이라고 불리는 신명이와 그 무리들이 있었죠. 그들은 한 여학생을 둘러싸고 등을 툭툭 치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야, 이어폰, 야, 김나, 쟤 또 씹는다. 진짜 귓구멍이 막힌 거 아니야? 사람이 부르면 돌아봐야 될 거 아니야. 신명이는 그 애의 머리를 툭 치며 윽박질렀지만 그 학생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이어폰을 귀에 꽂고 세상과 단절된 것처럼요. 아이들은 그걸 이어폰 놀이라고 부르며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을 뒤로하고 교실로 들어섰을 때 담임 선생님은 제 자리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하필 방금 복도에서 보았던 그 이어폰이라는 아이의 옆자리였습니다. 명찰을 보니 이름은 이대일이었습니다. 대일아 안녕? 앞으로 잘 부탁해. 대일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왼쪽 창밖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귀가 정말 안 좋은가 싶어 저는 대일이의 어깨를 툭툭 치며 더 크고 또박또박하게 말했습니다. 안녕. 나는 최선보야. 그 순간 대일이가 번개처럼 고개를 돌려 저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아, 시끄러워. 두 번 다시 내 앞에서 입 열고 말하지 마. 진짜 죽여버릴 테니까.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살기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더 기괴한 건 대일이가 제 눈을 보는 게 아니라 제 입술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마치 무슨 말을 하는지 억지로 읽으려는 것처럼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모두가 하교한 밤 십시반 교과서를 두고 온 것이 생각나 어두운 교실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죠. 뒷문을 살며시 열었을 때 텅 빈 교실에 대일이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일이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허공을 바라보며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제발 그만 좀 해. 대체 언제까지 나한테 붙어 있을 건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대일이는 괴로워하며 자신의 오른쪽 귀를 마구 쥐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도 멈추지 않았죠. 제가 놀라 다가가려던 순간 대일이의 입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말을 그대로 읊조리는 앵무새처럼요. 이대일 대답 안 하네? 이 가시네 진짜 토 나오게 생겨가지고 확 죽어버리지? 넌 왜 살아있냐? 그냥 죽어버려. 죽어. 대일이는 피투성이가 된 귀를 움켜쥐고 제게 속삭였습니다. 너는 안 들려? 지금도 내 오른쪽 귀 바로 옆에서 계속 말하고 있잖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대일이가 아이들의 말을 무시했던 게 아니라 오른쪽 귀에서 끊임없이 맴도는 귀신의 저주 소리 때문에 아무것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와 대화할 때 제 입술을 봤던 것도 환청과 사람의 목소리를 구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귀신의 정체는 작년 여름 옥상에서 투신해 숨진 대일이의 가장 친한 친구 김주아라고 했습니다. 저는 주아가 왜 대일이를 괴롭히는지 알지 못해 그저 대일이가 불쌍해 몰래 간식을 챙겨주며 도와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일이를 향한 신명이 가학적인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사건이 터진 날도 신명이는 대일이의 등 뒤로 다가가 귓가에 대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 순간 대일이의 눈빛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대일이는 필통에서 날카로운 볼펜을 꺼내더니 뒤에 있던 신명이의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휘둘렀습니다. 교실은 순식간에
비명소리로 가득 찼고 데일리는 그대로 학교를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본 데일리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전학 온 지 얼마 안 된 제게 아이들이 충격적인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데일리가 중학교 시절 유명한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사실을요. 데일리는 신명이와 함께 김주아라는 아이를 지독하게 괴롭혔던 주동자였습니다. 특히 주아가 1초라도 늦게 대답하면 기절할 때까지 때렸다고 합니다.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주아는 데일리가 사는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렸고 그 추락한 날 밤부터 데일리의 오른쪽 귀에 달라붙어 속삭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대답 안 해? 죽어버려 라고 말이죠.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반성하지 않던 데일리는 결국 자신이 만든 지옥에 갇혀 평생 길을 뜯으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더 어린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 유치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유치원 교사였던 박희진 씨가 겪은 고개가 꺾인 여자의 비밀입니다. 유치원 교사로 일한 지 3년째 되던 초여름이었습니다. 제가 맡은 반에 원아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참 밝고 장난기 많은 아이였는데 어느 날부터 원아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등원할 때부터 고개를 푹 숙인 채 땅만 보며 걷고 인사도 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이들을 데리고 야외 놀이터로 나갔는데 원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찾으러 텅 빈 교실로 들어갔을 때 저 멀리 구석에서 원아가 혼자 쪼그리고 앉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기괴한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죠.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그 노래는 아주 오래된 대중가요인 얼굴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전혀 알 리가 없는 노래였죠. 원아는 스케치북에 크레파스로 커다랗고 길쭉한 검은색 동그라미를 무한히 반복해서 그리고 있었습니다. 원아야, 혼자 여기서 뭐해? 이 노래는 누구한테 배웠어? 엄마가 알려주셨어? 네, 엄마가 알려줬어요. 근데요 선생님, 저는 엄마 얼굴은 몰라요. 엄마가 가르쳐줬는데 엄마 얼굴을 모른다니. 이상한 마음에 원아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대답은 제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런 노래 가르쳐 준 적 없어요. 원아가 유치원에서 배운 줄 알았는데요. 그렇다면 원아에게 매일 그 노래를 가르쳐 준 엄마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사건은 며칠 뒤 학부모 참관 수업 준비로 늦은 밤까지 야근을 하던 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보조 선생님과 교실에서 교구를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벽에 달린 스피커에서 지직 마이너스 하는 기분 나쁜 잡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방송기기가 있는 교실 뒤편을 돌아보았지만 전원은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그때 스피커 너머로 쇠가 긁히는 듯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잘 들리나? 우리 원아 불러볼까?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소름이 끼쳤습니다. 원아가 부르던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방송 마이크는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고 교실에는 저희 둘뿐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저희는 모든 불을 끄고 서둘러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려는데 차 안의 내비게이션 화면이 멋대로 켜지며 후방 카메라 화면이 떴습니다. 뒷좌석을 비추는 화면 속에 온통 새까만 형체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고개가 비정상적으로 푹 꺾인 채 룸미러를 통해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제 목을 짓눌렀습니다. 제 고개는 핸들 아래로 억지로 꺾였고 숨이 막혀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귓가에는 여자의 웃음소리와 함께 노래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 여자는 사라졌지만 제 목에는 손가락 모양의 시퍼런 멍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날 집에서 제 이야기를 들은 친정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말씀하셨습니다. 유치원이 세워지기 전 그 자리가 거대한 봉제, 원단 공장이었다는 사실을요. 그 공장에서 수많은 여공들이 하루 20시간씩 고개를 푹 숙인 채 라디오를 들으며 미싱을 돌렸고 큰 화재가 나며 공장 안방에 갇혀있던 어린아이들과 여공들이 함께 불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 여공은 죽어서도 아이를 찾아 유치원을 맴돌며 고개를 숙인 채 엄마가 불러줄게라며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출근 후 저는 아이들이 그린 우리 반 친구들 그림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의 그림 구석에는 고개가 푹 꺾인 새까만 여자의 형상이 함께 그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고개 숙인 엄마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당연하게 드나드는 학교와 교실, 그곳은 정말 안전한 공간일까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뒤에서 고개를 푹 숙인 무언가가 함께 수업을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은 쉽게 잠들지 못할 것 같네요. 라디오 괴담 소름주의.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무사히 안녕한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단 뒤는 돌아보지 마세요. 안녕히 계십시오.